네, 진사로입니다.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당시 민흥식이 왕비를 호종하며 기록한 자료래요. 자, 요건 바로 이모군란이죠.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다라는 데서 이모군란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모 6월 일기라고 아예 나와 있죠. 자, 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번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 이게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이게 이제 청군이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제물포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제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 경비병이 주둔한 그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이모군란 시기에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의 일본인 교관이 죽기도 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공사관에 일본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뭐 흥선 대원군이 중국으로 이제 압송됐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 이모군란 때 흥선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다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통리기무아문이 폐지가 됐어요. 이제 근데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고 나서 흥선 대원군이 이제 텐진으로 압송이 되고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이 맺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된 거,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 그 다음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된 거는 이제 개항이죠. 뭐 항구가 열렸으니까 이제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리기무아문 설치가 됐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거는 갑신정변.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거는 2차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갈게요. 다음 가상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점령했다고 들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이 섬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자,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바로 직후 다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을 때는 다 연표상으로는 갑신정변 직후인 다가 되겠다. 즉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조일소 조규는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소 조규라고 한 거죠. 자,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2차 개혁해가지고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 김홍지, 박영효 주도로 추진됐다. 이제 아까 선지에도 나왔는데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정치 분야에서는 중앙이 의정부는 내각으로, 그 다음에 8아문이 7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방은 8도가 23부로 개편되고 재판소가 설치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분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이제 이 2차 갑오개혁 때 일어났던 사회 경제 분야의 일이라고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정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5번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됐다. 그러니까 근대적 교육 학제가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차 갑오개혁 때 일이에요. 자, 지계 발급 요거는 광무개혁이죠. 태양력 사용은 요 다음에 일어난 을미개혁입니다.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일본이 고종을 협박해서 이뤄낸 개혁이에요. 자, 한성 순보를 발행한 거는 1880년대이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보다는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공사노비법 폐지는 1차 갑오개혁이에요. 이렇게 구분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가시기에 사용하였던 국세, 황제 지보를 공개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유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있었던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무기역이든 뭐든 간에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까지 대한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자, 정답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요.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이게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관리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범윤. 그래서 간도관리사가 돼가지고 간도 지역에 세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영토처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일제가 1909년에 맺은 청나라와의 그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자,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이건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영화 아리랑, 춘사 나은규 선생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이거는 이제 1880년대.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병제병 오신척 할 때 그 제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서양과의 수교 거부,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그 사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요거는 이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후에 갔던 일본의 그 외교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 초입니다. 연도 따지면 아마 정확하게는 1881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됐다라는 거는 1880년대 들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의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을사의병이에요. 을사늑약이 1905년에 있었죠. 그 해에 일어났던 의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유인석, 이소흥 등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다. 이거는 을미의병인데, 이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이 단발령은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 189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은 정미의병입니다. 정미 7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일어났던 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정미의병이 가장 뒤고 을미의병이 가장 앞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가다.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6번.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가를 창건하여 항일 언론활동을 전개한 베델의 묘입니다. 나는 죽지만 가는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신문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배설이라는 분이죠. 자, 대한매일신보.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인데,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점짜리 문제가 많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라는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자, 요거는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순보 다음에 나왔던 신문 한성주보에 최초로 상업 광고가 실렸어요. 그 다음에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된 신문 만세보.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입니다.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거는 동아일보예요. 자, 여담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베델 선생의 묘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에요.
이제 가보시면 여기가 그 합정동, 그러니까 서울 신촌 근처예요. 합정동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한강하고 이제 인접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보시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합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인데, 여기에 이제 뭐 베델 선생도 계시지만 유경공원 교사 하셨다가 헤이그 특사 때 같이 가셨던 헐버트 선생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설립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화학당을 설립하셨던 스크랜튼 여사,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배화학당 요거 설립한 조세핀 필 캠벨 여사, 이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배제학당의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생,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신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도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갈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황신을 보존하겠다는 말을 폐하께서는 과연 믿으십니까? 군주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중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에 불과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는 건 이제 러일 전쟁이랑 관련이 될 것이고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이다. 폐하의 인중과 참정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조약, 요거는 을사늑약을 뜻해요. 을사늑약을 고종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뭐 헤이그 특사 파견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을사늑약이 맺어진 직후에 있었던 상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이 뭐냐라는 건데, 이제 을사늑약과 관련된 사건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라는 게 이 을사늑약 때 나왔던 조항에 있었고, 따라서 을사늑약 이후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제 다른 거 볼게요. 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그 러일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영국과 일본이 맺은 동맹이죠.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 그런 조약이에요. 영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제1차 영일 동맹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하였다. 요거는 조금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189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이모군란 직후예요. 이모군란에서 청나라 군대가 그 군란을 진압을 하면서부터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 고문이 멜렌도르프가 부임을 이제 온 거고,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도 체결이 된 거죠. 자, 러시아가 용암포를 설치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했는데, 이 용암포는 이제 유동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러일 전쟁 전입니다. 다른 선지들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대신에 을사늑약 체결 때 올라간 상소, 그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통감부 설치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시험에서는 1차 영일동맹보다는 2차 영일동맹, 요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영국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 얘를 인정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영일 동맹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8번 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국혼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데, 쭉 읽다 보시면 국권 피탈의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는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요 세 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신채호 선생의 경우에는 뭐 책들이 많잖아요. 독사신론이라든지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의열단 활동 지침이 된 조선혁명 선언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박은식 선생의 경우에는 이제 민족의 혼, 국혼을 강조했고, 한국 통사 말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여기서 이제 혈이 이제 피예요, 피. 그래서 피혈자,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 피를 흘린 역사를 주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분은 그 유교 쪽에서 계속해서 혁신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유교 구신론. 그러니까 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 이런 책도 쓰셨어요. 그게 정답에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박은식 선생에 대한 설명 중 하나입니다. 자, 진단학회를 설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신 분, 이제 그 이병도 선생이에요.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 이제 정인보 선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세 분 있었죠. 정인보 선생. 근데 이분은 이제 얼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얼. 그러니까 이제 박은식 선생은 혼, 정인보 선생은 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유당 전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세 분이 꼽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요거는 조만식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39번.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의 총독부를 설치한다. 조선 총독부에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 통솔 일체의 정무를 통하도록 한다.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독부의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에 이제 일제가 벌였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되는 그때의 일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들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여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처음에는 육군 대장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왔었는데, 여기서 임용 범위를 확장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민간인 총독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한 건데, 이게 이른바 문화통치죠. (1920년대로) 들어가던 시기의 일입니다. 다만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해서 민간인 총독이 왔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기만 통치죠. 자, 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문제인데, 이제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 뭐 이런 거 찾으면 돼요. 정답 금방 나오죠. 2번.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총독부 주관 하에 조선 태형령이 시행이 된 거죠. 자, 미국 공출대가 실시된 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일제가 침략 전쟁 확대하면서 그
국가총동원법 시행하는 그 일환이에요. 국민징용령이 제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황국신민서사의 암송도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말살 통치죠.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은 조선태양령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청년 김상호이라고 나왔어요. 이분의 주요 활동을 영화로 제작해보자 했는데, 자, 김원봉이 조직한 가의 일원이 됐다. 자, 우리가 저 김상옥 의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 단체, 의열단 때문에 기억하게 되죠. 자,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제1의 총잡이라고 이름이 나 있었던 분이기도 해요. 그 영화 밀정이었나? 아마 그 첫 장면에 보면은 그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일본 경찰 수백 명, 수천 명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김상옥 의사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의열단에 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전 문제에서도 뭐 이렇게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 말씀드렸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죠.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라는 게 의열단의 설명이 맞습니다. 자, 이 조선혁명 선언 바로 신채호 선생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비밀행동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는 독립의군부.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이거는 한인애국단이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가 신흥 강습소를 세웠고 이게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41번부터 50번까지의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